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지난해 고등학교를 그만둔 학업 중단자가 약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많네요. 네, 18,000명 가량인데요. 22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음. 입시 업계에서도 일선 학교에서도 그만두는 학생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도대체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오, 이렇게 많네요. 이유가 뭐예요? 우선 그 서울과 경인 지역에서 이제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가 전체 절반을 넘어선다라는 점에서 네. 입시업계는 내신이 불리해진 학생들의 전략적인 자퇴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다만 같은 지역에 있는 일선 학교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랑 중학교 시절에 코로나를 겪고 올라온 세대 가운데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이것도 원인이 된다.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내신 관리 차원에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이 더 많다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고등학교가 더 이상은 배움의 공동체가 아니고 좀 입시만을 위한 조직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현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호, 그러면 자퇴를 한다면 그다음에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신 관리 차원에서 자퇴를 한 거니까 음. 이제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다시 고등학교를 재입학해서 내신 점수를 초기화시킨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고등학교에 재입학을 한다고요? 네, 1학년, 2학년 때 그만두면 다시 재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이런 사례들은 재작년 정도부터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그리 어렵지 않게 접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어허. 또 자퇴를 하겠다라고 결정한 상태에서 교사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 자퇴를 고민 중인 학생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제 결국 남아있는 학생들끼리는 서로가 경쟁자 상태이다라고 더 경쟁이 치열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그 이재민 고등학교 교사이자 전교조 경기 지부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성적이 낮은 친구가 자퇴를 하거나 없어지면 나를 받쳐주었던 쿠션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들었고요. 상위권 학생이 그 성적 스트레스나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을 하거나 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쟁자 하나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기도 들어봤어요. 끔찍하죠. 3명 중에 1명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결국 입시제도와 이 대학 서열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아이들은 아파질 거예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이유는 재작년부터 전면 그 시범 운영을 했던 고교 학점제가 올해부터 전면 도입이 됐는데요. 예. 이게 대학처럼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를 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꿔 말하면 진로를 미리 정해서 입시를 철저하게 대비를 하자라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나는 대학교 법학과로 갈 거야. 네. 그러면 관련 과목만 듣는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까? 네, 입시에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되는 예, 건데요. 예. 이게 지금 고등학교 1학년부터 해당이 되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딱 지금 이 시기에 여름방학을 앞둔 시기에 진로를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끝까지 바뀌지 않아야 대학까지 순조롭게 갈 수 있는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학년 때 간호학과로 진로를 바꿨다라고 했을 때 그러려면 화학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요. 1학년 때 내가 만약에 화학 수업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수시 모집으로는 간호학과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불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오, 그럼 이거야말로 정말로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 말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취재를 했던 학교 가운데 1학년 학생이 자퇴를 한 경우가 2명, 그리고 자퇴를 예정하고 있는 학생이 또 2명이다라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만? 네. 네.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그 9등급제에서 5등급으로 또 바뀌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적 관리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태에서 또 과목당 40점을 채우지 못하면 미도달 처리가 돼서 미이수가 되기 때문에 보충학습을 들어야 하는 그런 제도, 그러니까 최소 성취 수준 보장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네. 그 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또 아까 잠깐 언급을 했던 학교에 적응을 못하거나 이제 무기력함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미이수 학생으로 낙인이 찍히고 방학 때마다 보충 수업을 불려다녀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포기를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효재 고등학교 교사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을 버리라고 이 제도를 만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너무 막 학점에만 치중해서 학교에 아예 안 나오는 아이들까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끌어낼 수 있을까, 데리고 함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선생님들한테 이 아이 안 나오면 버리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전통적인 학교상은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1년이 다 되도록 지금 뒷자리에 앉은 친구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고요. 그래요? 네. 또 담임교사가 직접 가르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 시간과 종례 시간에만 본인의 담임반 아이를 겨우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다고 합니다. 또 내신 관리나 진로 선정에 있어서도 내가 실패할 여유라던가 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느낄 부담감이라는 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그걸 완충시켜줄 수 있는 게 바로 공동체의 역할이자 또 교사의 역할이기도 한데 그렇죠. 현 시스템상 물리적인 한계가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도 교사도 이제 양쪽으로부터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학교인가라는 말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교육 문제 정말 어렵네요. 어렵죠. 정말 네. 어렵네요. 입시 제도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유승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